자, 안녕하세요. 자,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은 3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저희 교재에는 대표 빈치를 둘로 이렇게 나눴어요. 72, 73 그래서. 근데 이제 강의할 때는 이 둘로 나눠도 되지만 하나로 묶어서, 왜냐면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몇 개만 딱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게끔 쉽게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또 정리해 놓으시면 한두 문제는 맞출 수 있는 얘기죠.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요러요러한 상태에서 설치해라. 이렇게 이제 넓이 규정, 뭐 길이 규정,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빨갛게 이제 볼드 처리하고 색깔 처리한 게 이제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보시면, 자, 경계구역이라는 이 자체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경계구역이 뭐냐 하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죠? 그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하고 이렇게 구분을 질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화재가 일어난 부분하고 일어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식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계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구역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경계구역은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경계구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계층 이상의 층에 걸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층만 보고 한 층에 대해서만 경계구역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포인트로 잡아야지, 두 개 층 이상에 걸쳐서 경계구역을 설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여기 뭐 전제 조건이고 예외 조항인데, 항상 예외적인 문제들은 시험지 잘 안 나오진 않는데 한번 그래도 볼까요?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당의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한다면 두 개의 층에 걸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왜? 여기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았거든요.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독자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경계구역 하나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가로에 친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당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주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근데 기본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되지만 주 출입구에서 모든 것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곳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조금 넓혀서 봐도 상관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이렇다면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경계구역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전제 조건이 있죠.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00m로 조금 길게 한 변의 길이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50m 이하, 100m 이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 아니겠어요? 감지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만약에 틀리게 나온다면 이 내를 외로 싹 바꾸겠죠. 그죠? 5궤의 면한 부분 이런 식으로 틀리게 지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자, 시험 문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 등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자, 보세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도록 할 것 그랬잖아요. 걸치지 말으라는데 걸치도록 할 것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쉽죠? 엄청 쉬워요. 그 나머지는 여기 있는 내용들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하나의 경계구역에서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라. 근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할 것. 원칙이죠.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의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라. 비상전원 설치해라.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볼까요?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이건 약간 좀 응용한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볼까요? 비상전원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맞은 것부터 볼게요. 주요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계구역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원칙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해라. 이게 원칙이죠. 근데 2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한 변의 길이를 100m 이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출입구에서, 그죠? 내부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해설에도 써놨지만, 주요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를 볼 수 없다면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했더라도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될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다, 이런 얘기예요. 또 볼까요? 위험물 시설에 설비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과 그 한 변의 길이의 기준, 그죠?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즉 원칙은 뭐냐 이러냐. 원칙일 경우에 얼마? 650 그거잖아요, 그죠? 600제곱미터 이하, 50m 이하. 맨 마지막 것도요, 또 원칙인 거예요. 원칙상, 그죠? 원칙적인 경우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 하나의 면적 얼마? 600제곱미터 이하. 그죠? 그러니까 600제곱미터 이하 원칙, 50m 이하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원칙이 아닌 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 100m. 그죠? 주출입구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넓은 지역이면 경계구역의 면적 1000제곱미터. 땡.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것만 알면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설치 기준 2에서는 이제 다른 측면인데요. 그죠? 제조소 등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만 되는 그 제조소 등의 그 기본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것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에서는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옥내에서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일반 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취급소, 그런 얘기예요. 얘네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는요, 또 다르겠죠.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거나 저장 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나 초마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초마 높이가 6m 이상인 복층 건물이라든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단층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면서 초마 높이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옥내 저장
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 저장소 뭐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옥내 탱크 저장소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로서 소화 난이도 등급 완에 해당되는 것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유취급소는요. 옥내 주유취급소는 무조건 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주유취급소 얘네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연면적 조건, 지정수량 몇 배 조건, 처마 높이 얼마 조건 이런 조건에 합당하는 것들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죠. 그죠? 여기는 5개 탱크 저장소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5개 탱크 저장소는 보세요. 특수인화물, 제일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는 얘네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아니죠. 그죠? 얘뿐만이 아니라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경보 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런 조건에 맞는 5개 탱커 저장소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플러스 자동화재 속보 설비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위 표에 지시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설치 적용 기준에 맞는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내 저장소, 주유 취급소, 옥내 탱크 저장소, 그죠? 얘네들하고 또 위에 있는 이렇게 제시된 5개 탱크 저장소를 제외한 것들은 그런 애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않는 제조소 등으로서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는 반드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비상 방송 설비 중에서 그냥 한 개 이상만 설치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다른 거 다 안 돼. 무조건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설치해야 돼. 그런 거는 이런 조건에 맞는 얘네들인 거고 얘네들이 아닌 다른 것들 중에서도 지정 수량 10배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애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확성 장치, 비상 방송 설비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 이상만 설치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또 이송 취급소는 제외하라 그랬죠. 왜? 이송 취급소는 다른 또 별표 조항에 다른 또 조건이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다고 봐도 되죠. 그럼 읽어볼게요. 이송 취급소는 이송 기지에는 비상비열 장치, 확성 장치를 설치할 것.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 설비를 설치할 것이라고 이송 취급소에는 아주 별도의 새로운 내용이 다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런데 이송 취급소는 제외하고 다른 조항이 있다라고 하니 제가 그냥 정확하게 명시를 해드린 거죠. 자, 어쨌거나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뭐 뻔할 거예요. 옥내에서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뭐였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조건이잖아요. 일반 취급소,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그죠? 또 나왔죠? 위험물 제조소의 규모 기준이잖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할 규모 기준. 뭐였어? 500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설치 적용 기준에 있는 수치들만 딱 정리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제조소 등이 무엇이 있는지만 알면 그냥 문제는 다 풀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풀고 모르고 있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야.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또 보세요.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연면적이 최소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가. 똑같죠? 이 문제하고 똑같아요. 근데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500제곱미터 이상. 됐죠? 여기는 이제 옥내, 여기 보세요. 다 일반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에 대한 것만 나오다가 그죠? 이제 옥내 저장소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자, 옥내 저장소 경보 설비 뭐냐 이랬죠. 또 자동화재 탐지 설비예요. 똑같아요. 그죠?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나 옥내 저장소나 지정수량 100배 이상이잖아요. 그죠? 지정수량 100배 이상. 여기 고유나점 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에 취급하는 것 제외. 고유나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제외. 그래서 아마 문제에도 전제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고유나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됐죠? 이 문제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문구만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도표에 나와 있는 것만 정리하시면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해당되는 기준에 대한 문제는 아마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됐죠? 그러나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문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빈출 유형이에요. 답표 빈출에 그래서 제가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서 이 문제도 틀리지 말고 꼭 맞추셔야 되겠다. 자, 오늘 강의 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